안녕하세요. 물리학과의 이재우 교수입니다. 저는 물리학과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제 전공은 이제 통계 물리학이라는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갑게도 인하대학교 83학번입니다. 1983년에 우리 인하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을 한 다음에 물리학을 공부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졸업하고 1987년에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라고 부르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2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운이 좋게도 우리 모교에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 물리학과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통계 물리학이라는 분야인데 제가 오늘 이제 소개드릴 복잡계 연구라는 그런 분야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책을 쓰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복잡계 과학 이야기는 제가 이제 평생 동안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복잡계 연구의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4년에 산타페 연구소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복잡계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런 연구를 갖다가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확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는데 그 연구소는 머레이 겔만이라는 그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필 앤더슨이라는 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굉장히 융합적인 그런 연구소였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제가 이제 1987년에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시작할 때 마침 제가 그런 분야에 복잡계 관련된 분야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항전 이론에서의 그런 재규격화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복잡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 복잡계를 연구한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다양한 이제 복잡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복잡계에 대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책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복잡계 과학 이야기, 부제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지어봤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그 부제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 부제는 사실은 출판사에서 지어준 것인데 딱 간파를 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것들이 복잡계에 숨어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그런 부제를 달아줘서 책 이름을 지었고요. 운이 좋게도 이게 작년에 출판되었는데 올해 2024년에 우리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우수도서로 이제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내용이 대중을 위한 책인데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전문가도 볼 수 있는 책으로 제가 이제 집필을 했습니다. 복잡계는 영어로 이제 complex systems라고 부르는데 이 말 자체가 우리말로 하면 복잡계, 또 영어로 하면 컴플렉스란 말이 들어있어서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복잡계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는 사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통계 물리학이랑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통계 물리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일까요? 기체나 액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체와 액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방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기체 분자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기체와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좀 무질서해 보이게 운동을 합니다. 이 통계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분자들이나 입자들의 운동은 상당히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통계라는 말은 이제 붙어 있습니다. 통계 물리학 또는 통계 역학 이런 식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런 통계 물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무질서한 운동 또는 질서 있는 운동을 갖다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물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그런 분야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질서 있는 시스템과 무질서한 시스템의 중간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이제 궁금증이 가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중간 영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도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무질서하거나 질서 정연한 어중간한 상태에서 굉장히 조직화된 그러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경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시장에서 경제 성장이라든가 어떤 경우는 경제가 이제 붕괴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잡계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무질서에 있는 상당히 비평형적이고 비선형적인 시스템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성질들을 탐색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숲을 생각해 보면은 숲의 나무를 갖다가 열심히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 하나만 가지고 숲 전체의 특성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를 갖다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전체적인 전일적인 관점, 영어로는 이제 홀리스틱한 관점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시스템들을 갖다가 전일적인 관점에서 쳐다보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고, 전일적 특성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성질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창발 현상, 영어로는 이머징 피노메나라고 하는데, 복잡계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머징 피노메나를 갖다가 탐색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계 과학은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가 않고, 그런데 사실은 복잡계 과학은 상당히 융합적인 학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창기부터 복잡계를 연구했고, 한국 복잡계 학회라는 걸 또 같이 만들었어요. 여러 학자들하고. 이 복잡계 학회 회원들은 저와 같이 이제 통계 물리학자들도 있지만, 사회학자, 또 경제학자, 정치학자, 심지어는 철학자도 있고요. 또 건축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복잡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복잡계 개념을 적용할 것인지, 융합적인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들, 또 생물학자들, 생태학자들, 심지어는 정치학자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학문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습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는데 장벽을 넘어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리학자지만 물리학을 넘어서서 물리학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분야를 갖다가 다른 연구자들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즐거움이고 또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또 학생들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 뭉치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뇌가 만약에 무질서하게 행동한다 그러면은 아무런 인지작용을 할 수 없겠죠. 그런 뇌를 갖다가 저는 미치광이 뇌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어떤 미치광이가 있지만, 우리 미치광이 뇌는 아무런 인지작용이나 어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또 뇌가 이제 굉장히 규칙적으로 동작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뇌의 자원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가장 그러한 적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동작하려고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규칙적으로만 동작한다 그러면은 뇌의 그런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또 규칙적인 그런 것과 무질서한 그런 상태의 중간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 뇌는 대표적인 복잡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잡계적인 뇌에서 어떤 신경세포들이 정기적인 발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발화가 되면 발화가 이제 확산되는 현상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마치 사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태를 우리가 정기적인 사태라고 하는데, 그러한 정기적인 사태들의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연구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뇌의 그러한 인지 구조나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서 그런 거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도 학생들하고 대학원 학생들하고 재미나게 이렇게 연구를, 굉장히 모르는 것도 많고요. 또 연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책 복잡계 과학 이야기를 읽고서 거기에 좀 다뤄놨거든요. 어떤 것이 안 풀린 문제인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으면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뇌를 갖다가 물리학적으로 또 복잡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물리학자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물리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기를 어려워하죠. 생각해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물리학을 갖다가 대학에서 인문 사회 분야 또는 이공계 분야의 막나 상관없이 1학년이나 2학년 때 교양 정도 수준이나 또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죠. 수준이라고 할까, 단계가 어디하고 같으냐면 수학이랑 같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물리학은 수학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열심히 배웠듯이 물리학을 열심히 배워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때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어떤 과학을 갖다 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요. 물리학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과학적 사고를 갖다가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학문입니다. 물리학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서양에서 성립되어 있는 합리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그걸 결합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연현상에다가 바라볼 때 이런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탐구해봐라. 이런 학문이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학 기반의 이러한 공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우리 인간 말고도 다른 것들이 같이 이제 살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그런 비판적인 사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접했을 때 비판하지 않고 그냥 처음 들은 지식을 갖다가 무조건 믿는 인간의 그냥 경향성이 있는데, 이러한 물리학이나 복잡계는 비판적 사고를 가리키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이나 또는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물리학적인 그러한 어떤 그 특정한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학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비판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건전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리학 또는 복잡계 과학 이런 분야에 대한 공부를 갖다가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